그러니까 공항 설계를 안도다다오한테 맡겼다. 그럼 사실 좀 공항 설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라고 평가되는 건축가가 렌소 피아노입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거의 그 이후에 모든 공항들의 스탠다드가 된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세계의 아름다운 공항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항이라는 공간은 되게 특이한 곳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공항을 되게 좋아합니다. 사실은 지금의 세상에서 우리나라의 땅끝 마을은 해남이 아니고 공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곳에서 다른 나라로 가는 거고요. 특히나 저는 그 면세점 구역 되게 흥미롭게 생각하는데, 제가 뭐 면세품을 사서가 아니고 우리가 공항에 가시게 되면은 여권을 들고서 여권 검색대를 통과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면세점 구역에 들어가고 게이트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에 가서 도착하면은 게이트에서 다시 내려서 다시 그 나라의 여권 검색대를 통과해야지 그 나라 영토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법적으로 따지면은 인천공항에서 우리가 여권 검색대를 통과를 하고 난 다음에 뉴욕의 JFK 공항에 있는 여권 검색대를 통과하기 전의 공간은 사실은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 공간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면세구역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테넷이라는 영화 보셨을 텐데, 그 영화 보시면은 거기에 예술품들, 미술 작품들 막 창고에 넣어놓은 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막 비행기가 들이받고 막. 근데 거기에 왜 그림들이 많이 놓여져 있냐면은, 제가 만약에 엄청난 부자인데 스위스 바젤에 가서 그림을 샀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자기네 나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때 그 예술 작품을 들고서 본국으로 들어오면은 그때 세금을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세금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일본이라든지 다른 나라들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나라의 본국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다가 창고를 마련해 놓고 거기다가 예술 작품을 넣어 놓는 거죠. 그러면 세금을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그 돈이 필요하면은 다시 그 예술 작품을 들고 딴 나라에 가서 팔면은 국내에다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고서 일종의 예술 작품을 통해서 탈세라든지 약간 절세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그 여권 검색대와 여권 검색대 사이의 공간은 되게 독특한 그런 성격을 가지는 공간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이라는 공간은 뭐 저는 항상 갈 때마다 설레죠. 왜냐하면은 뭐 다른 나라에 갈 때니까 전혀 다른 풍토의 지리적 경험들, 다른 사람들 이런 걸 만나는 미래가 기대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되게 좋은데, 우리나라는 과거에 김포공항이라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너무나 많이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서 그 다음에 영종도 공항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영종도 공항의 태생을 보시면은 사실 그 롤모델로 삼았던 거는 그 간사이 에어포트라고 있습니다. 렌소 피아노라고 하는 건축가가 설계한, 여러분들이 아마 오사카에 여행 가실 때 그 간사이 공항으로 많이 들어가실 텐데, 그거가 사실 영종도 공항의 롤모델이었어요. 근데 뭐 어떤 면에서 롤모델이냐면은 도심 가까이에 있기는 한데 간척지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공항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에다가 사이즈는 약 베니스만한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인공으로 베니스를 만들었다. 그것도 몇 년 만에 만든 거죠. 그게 이제 아시아의 허브로서 작동을 하게끔 하겠다. 그게 원래 목표였는데 실제로는 성공적이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걸 간척 사업으로 땅을 만들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간사이 공항의 공사비도 비쌌고, 뭐 일본이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버블 경제 시절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공항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그걸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공항 사용료가 비싸지니까 허브 공항으로 사람이 안 쓰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원래 목표대로 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게 뭐 1년에 몇 미리씩 가라앉는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걸 보완하느라고 또 되게 고생하고 그랬거든요. 원래 아이디어는 사실은 바지선을 연결해가지고 공중에 바다 위에 띄우는 그런 계획안이었었습니다. 근데 바다에 띄워서 공항을 만들려고 하다가 근데 그게 너무 좀 현실적이지 않다. 그래서 간척 사업으로 바뀌었던 거죠. 해양 전문가분들한테 들어보니까 그거를 바지선으로 띄웠으면 더 문제가 됐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밑에 뭐 해양 뭐 조개나 이런 거 다 들러붙잖아요. 뭐 그런 것도 붙고 뭐 여러 가지 이거를 유지하는데 되게 돈이 많이 들어갔을 것이다. 거의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사이 에어포트는 계획대로 잘 안 됐고, 그러면 우리 후발주자인, 항상 후발주자 두 번째로 뛰는 사람들이 유리한 거는 첫 번째 사람이 실수한 거를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바다가 얕은 서해안에다가 갯벌에다가 섬하고 섬 사이에다가 간척 사업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 영종도 공항을 만들었고요. 그 옆에 뭐 파라다이스 시티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들도 영종도 공항 옆에 신도시 같은 것들도 많이 만들려고 했죠. 그래서 그게 이제 롤모델로 삼았는데 우연히 또 되게 성공적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영종도가 위치한 곳이 딱 중국과 일본의 중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인천공항은 중국도 커버할 수 있고, 가까이에는 홍콩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 도쿄에 있는 사람들도 커버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외국에 나갈 때에는 항상 인천공항에서 나가면은 항상 거기 일본 손님들이 많았어요. 일본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타고 가는 손님들이 많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인천공항은 사실은 되게 성공적인 프로젝트였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2001년도에 오픈을 했네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대문이자 세계 최고의 공항 중 하나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한때 몇 년 동안 계속 1등이었어요. 그 1등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물류 시스템이 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방들을 우리가 보통 맡기고서 비행기가 여러 개로 막 수백 대가 뜨면은 그게 자동으로 막 솔트가 돼야 되잖아요. 분류가 돼가지고 그 비행기에 타고 다시 내릴 때도 찾을 수 있게 돼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가장 잘 돼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미국 같은 데 가면은요, 아주 여행 가방을 잃어버리는 게 부지기수예요. 저 예전에 결혼식 때문에 샌프란시스코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 갈 때 여행 가방을 잃어버려서 그 옷이 없어가지고 결혼식에 참여할 때 되게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근데 이 인천공항은 그런 문제가 가장 적은 공항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일단 서비스가 되게 좋았고, 그리고 면세점 그쪽 구역이 되게 잘 돼 있죠. 근데 저는 이 인천공항을 처음 봤을 때 첫 번째 첫인상은 되게 좋았던 거는 뭐였냐 하면은 그 면세점 구간이 이렇게 아크 형태로 돼 있거든요. 되게 단순한 디자인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아크 형태로 돼 있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간사이 공항하고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간사이 공항은 이렇게 일자로 돼 있어요. 일자로 돼 있으면은 게이트가 딱 들어가면은요, 비행기들이 날개끼리 서로 부닥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간격을 더 게이트의 간격을 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더 길게 필요한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아크 형태로 돌리면은 뒤로 바깥으로 갈수록 점점 넓어지겠죠, 간격이. 근데 그렇게 되면은 보통 비행기가 그 게이트로 들어갔을 때 뒤쪽으로는 좀 여유가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더 말이 됩니다, 그게. 그래서 공간을 되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은 그 전체적인 배치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단순하지만은 기능적인 배치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생겨난 거가 이게 곡선으로 돼 있으니까 면세점 구간에 우리가 가시게 되면은 거리가 만들어지잖아요. 양쪽으로 가게들이 쭉 있고, 근데 그게 이렇게 커브져서 저 끝에 길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걸어갈 때마다 일정 구역만 계속 보이게 되고 뒤에 공간이 한 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좌우에 있는 가게들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직선의 도로를 간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남대교를 건너와서 신사역에 딱 서가지고 내려가는데 강남역까지의 길이 쫙 직선이에요. 그러면 저 강남역 넘어서 양재역인가요? 그 뒤에까지가 다 보이잖아요. 그럼 되게 지루한 공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강북에 가면은 좀 재미난 이유가 골목길이 뒤에 좀 안 보이고 걸을 때마다 풍경이 바뀌고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강북을 걷는 거가 덜 지루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거하고 비슷하게 영종도 공항은 이렇게 커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걸어가는 구간에서 보이는 영역들이 계속해서 탐험하는 느낌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단순하지만 성공적인 거리 디자인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거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영국의 리젠트 스트리트라고 있습니다. 런던에 그 재건축되어 있는 구간인데 옛날이죠. 되게 유명한 곳인데 아예 그냥 딱 아크로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도 가서 보시면은 막 좋은 가게들도 많고 막 꽃 화분들도 막 걸려 있고 되게 아름다운 거리로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상 깊은 거리를 만드는 거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직선으로 만들 거면은 끝에 뭘 둬야 되냐면은 직선으로 갈 때 끝에 공원을 둬야 됩니다. 직선의 거리 중에서 끝에 공원이 있는 경우는 대부분 성공을 했어요. 근데 뉴베리 스트리트라든지 혹은 뭐 신사동의 가로수길 같은 경우도 직선의 도로지만 끝에 한강 시민공원이 있다라든지 이런 경우죠. 그게 아니라면은 곡선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꼬불꼬불하게 만드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쭉 볼게요. 베이징 다싱 국제공항입니다. 자하디드가 설계를 했고요. 중앙 안뜰을 중심으로 상호 연결된 공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여기를 갔다 왔는데 와, 나 이렇게 텅텅 빈 공항 처음 본 것 같아, 진짜. 아직도 그러나 모르겠어요. 자하디드 같은 건축가가 사실은 공항을 설계하기에 되게 유리한, 적합한 디자이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항 설계를 안도다다오한테 맡겼다. 그럼 사실 좀 되게 독특한 건 나올 것 같은데 공항 설계 자체에 맞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공항 설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라고 평가되는 건축가가 렌소 피아노입니다. 그게 간사이 에어포트예요. 그 사람의 아이디어가 뭐였냐 하면은 비행기가 이착륙을 하잖아요. 그러면 착륙을 할 때 비행기가 내리면서 옆으로 바람을 엄청나게 일으킨단 말이에요. 근데 바람을 일으킬 때 그게 건물이 박스형으로 너무 서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람이 막고서 다시 튕겨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떤 이상 기류를 만들어서 비행기가 이착륙하는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되게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간사이 공항의 첫 번째는 뭐냐면은 단면을 보시면 이렇게 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오는 바람을 약간 유선형처럼 만들어가지고 바람을 그걸 타고 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인면상으로 보면 가운데가 약간 불룩하게 나와 있는 뭐 그런 약간 3차원 커브 라인이 나오고 안에 들어가면은 막 트러스가 돼 있고 기둥 간격이 넓은 그런 공간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거의 그 이후에 모든 공항들의 스탠다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도 너무나 당연하게 이런 유선형 커브가 나오고 그다음에 트러스로 만든 쉐입에 천창이 좀 뚫려서 햇빛이 들어오고 이게 그냥 거의 공항 디자인 언어의 표준이 됐는데 근데 그게 렌소 피아노가 시작을 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자하디드가 당연히 곡선 잘 만들고 아름다운 선을 만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보나 공항이라고 하는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적으로 보나 적합하다. 그리고 자하디드의 건물들은 주로 어디서 제일 멋있냐면은 그 위에서 봤을 때 제일 멋있거든요. 전반적인 커브 라인들이 전체적으로 보였을 때 멋있는데 이제 그럴 때 이제 공항으로 랜딩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되게 멋있게 보이겠죠. 다음이 덴버 국제공항입니다. 95년도에 오픈을 했는데 펜트리스 아키텍트라는 분이 설계를 했어요. 제가 이분 특강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이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막구조예요. 덴버가 되게 더운 곳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더워서 햇빛이 들어오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햇빛을 차단해서 당시로서는 되게 앞서 나갔던 친환경적인 건축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보시면은 이 막구조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들이 이 지붕의 형태를 띄어서 그거 자체가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그러한 그 내부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덴버라고 하는 데가 로키 산맥 근처일 거고 그 지역의 어떤 건축을 생각해 보면 옛날에 지금의 미국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에는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살고 있을 때 보시면은 대부분 TP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텐트 치고서 가죽으로 지붕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막구조죠. 이렇게 C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포스트를 세우고 거기에 막구조로 만들어서 이제 건축적으로는 이제 멤브레인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로 만들어진 지붕입니다. 간사이 공항 나왔네요. 94년도에 오픈한 렌소 피아노 인공섬 위에 세워진 공항. 이게 이제 오리지널 커브 디자인의 시작인 거예요. 물론 여기는 안 나왔겠지만은 TWA라는 공항이 있어요. 뉴욕 JFK에 가면은 그게 이런 커브 디자인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디자인이긴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옛날에 콘크리트로 그 커브를 만든 거예요. 약간 딱 보면은 동대문 DDP 같아요. 형태가 이렇게 새가 이렇게 날개를 펴고서 앉아있는 듯한 느낌이 나는데 콘크리트로 그 쉘 구조를 만들었거든요. 약간 껍질 같은 쉘이라고 합니다. 그런 구조를 쉘 구조로 만들었다면은 그런 모양을 이제 트러스 구조를 통해서 만든 그런 케이스가 간사이 공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사용해본 공항 중에 제일 불편한 공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렌소 피아노가 형태적으로는 아름답고 우아한 걸 만들었는데 기능적으로는 완전히 실패한 공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 하면은 여행 가방을 우리는 들고 다니잖아요. 여행 가면은. 그러니까 바퀴로 끌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휠체어 탄 사람이랑 사실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휠체어 탄 사람은 높낮이가 없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하는 게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공항은 가면은 여행 가방을 들고서 엘리베이터를 너무 많이 타야 돼요. 들어가서 뭐 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좀 어이없을 정도 아니 얘가 지금 무슨 생각으로 설계를 한 거지 싶을 정도로 항상 우리 공항을 가서 보면 특징적인 게 그거죠. 출발하는 거는 2층 높이에 있고요. 도착하는 사람들은 1층으로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곧장 택시를 타거나 주차장으로 갈 수 있게 그런 구성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높이 차이는 당연히 있게 마련인데 설계가 잘 된 공항들은 내가 내린 다음에 비행기를 탈 때까지가 거의 항상 수평으로 느껴지게 돼 있어요. 내렸을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배기지 클레임에서 짐을 찾은 다음에 쭉 나오면 수평 이동하게 돼 있어요. 그게 가장 잘 돼 있는 데가 제 경험으로는 홍콩의 챔라콕 공항인가? 그게 잘 돼 있어요. 노만 포스터가 설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공항 로비로 딱 들어가면은 진짜 완만하게 이 판이 하나는 내려가고 하나 올라가게 돼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파처 하는 사람들은 쫙 완만하게 올라가고 도착한 사람들은 완만하게 이쪽으로 이렇게 밑에서부터 올라오고 뭐 이렇게 디자인이 돼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선도 딱 체크인을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었는데 간사이 공항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많았던 공항이다 볼 수 있어요. 자, 노만 포스터가 2012년에 만든 퀸 알리아 국제공항입니다. 베두인 텐트에서 영감을 받은 요르단의 공항이라고 하네요. 이게 TWA 공항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콘크리트로 커브를 만들어서 노만 포스터가 아시겠지만 하이테크 건축가인데 콘크리트를 써도 아주 기가 막히게 짜임새 있게 썼네요. 커브 라인이라든지. 요즘에는 이제 저런 공법들이 이제 쓰는 사람들이 꽤 있죠. 콘크리트 쉐입이 이렇게 커브져 있는데 저런 거를 다 컴퓨터로 재단을 해서 철판으로 용접을 해가지고 거푸집을 만들고 그런 다음에 이거를 콘크리트를 캐스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타당성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게 위에서 보시면은 모듈러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정사각형 마름 목골 모양 같이 쉐입이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에 쓰여지는 모든 기둥과 네 방향으로 나가는 보 같은 것들 있잖아요. 저 쉐입이 지붕 쉐입이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그 틀을 만들면 반복해서 그 콘크리트 캐스트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성이 있는 거죠. 저 모든 거를 다 만들고서 콘크리트 한번 붓고 그걸 다 쇠를 떼어버린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예산을 낭비하는 거가 되는데 저런 복잡한 커브들은 한번 만들고 그걸 반복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때문에 그 경제성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공항입니다. 인면이 되게 아름답네요. 자하디드 사무실은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디자인할 때 위에서 보는 것만 생각하고 디자인해요. 대부분 많은 경우에 있어서 물론 뭐 1인칭 시점에서도 많이 생각은 하지만은 저는 건축가가 두 종류로 나뉜다고 생각을 해요. 1인칭 시점에서 디자인하는 사람과 3인칭 시점에서 디자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3인칭 전지적 시점에서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형태를 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통 그래요. 그래서 그 어떤 폼을 만드는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동차 디자인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산업 디자이너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죠. 산업 디자인들이 대부분의 제품들은 사람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작은 물건을 디자인하니까 대부분 다 우리가 내려다보고 바깥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건축은 실제로 사람보다 훨씬 크죠.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은 사실 거의 없어요. 그냥 우리가 지면에서 올려다보거나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가서 바깥 풍경을 보는 게 더 많죠. 그런데 본인들 중에 이제 자기 좀 디자인을 한다고 생각하는 건축가들 중에 난 자동차도 되게 사랑하고 페라리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유들은 대부분 다 보면은 약간 위에서 내려다보는 디자인, 자하디드 풍으로 디자인하는 사람들 많고요. 커브 라인 좋아하고 뭐 그런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은 복잡한 관계나 디자인을 생각하는 데는 좀 약해요. 그런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되게 집합주택이라든지 이런 거 하기 좀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고 대신에 미술관이나 음악당 이런 것들은 또 설계를 잘하고 약간 그런 차이점이 있죠. 창의공항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1인칭 시점에서 디자인하는 경우거든요. 이게 저희가 여기 공항 가봐서 아시잖아요. 그 천장에 리프라고 하는 것들이 막 달려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연채광이 간접광으로 들어와가지고 판때기들을 반사해서 튕겨서 나가고 혹은 어떤 거는 반투명으로 투과시키기도 하고 하면서 이 현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숲에 들어가서 나뭇잎 사이로 햇빛이 떨어지는 효과 같은 거를 여기서 현상을 만든 거죠. 저는 이게 진짜 아름다운 공항이라고 생각해요. 그랬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기둥들이 있잖아요. 여기 얘는 딱 얘기를 하는 거죠. 나무 줄기 하나 있고 기둥을 나무 줄기라고 생각하고 천정에 달려있는 저 판때기들이 이파리야. 이런 컨셉으로 가니까 일부러 이 나무 색깔을 눈에 확 띄게끔 이런 브라운 색깔로 칠을 했단 말이에요. 그 나무 기둥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이 공항은 느낌이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진짜 감동받았던 거는 이거죠. 그 물 쫙 떨어지는 거. 난 진짜 여기 사랑한다니까 진짜. 그 웅장한 소리하고 그리고 나서 한층 내려갔을 때 더 놀랬어. 그 물이 아크릴 튜브 실린더를 타고 쫙 내려오는 그 느낌이 와 진짜 이 정도 돼야지 여기 보러 사람들이 공항까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사람들을 끌어당기려면 이 정도의 어트랙션은 사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현실적인 느낌이 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아주 현실적인 공간을 만들면 내가 왜 굳이 거기까지 가? 현실적인 거야 가까운 데도 있는데 그러니까 초현실적인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디가 가장 인상적인 공항이었나요? 본 것 중에 한 절반 정도를 제가 가본 것 같은데 제일 인상 깊은 거는 창의 에어포트였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가장 기억이 안 좋은 공항은 최고는 전 간사이 공항이었던 것 같은데 저희 기억나시나요? 저희 마츠다 부장이랑 오사카에서 촬영을 한 적이 있었는데 끝나고 오는데 눈이 한 2cm 내렸나요? 그날? 눈 2cm 내려서 모든 공항이 다 폐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로 비행기를 옮겨졌는데 다음날 뭐 편안하게 가야지 생각하고서 이제 숙소에서 택시를 탔는데 기사분이 뉴스를 들으시더니 다리가 폐쇄됐다. 그 섬이라고 했잖아요. 그 섬으로 가는 게 기차길이 있고 근데 자동차가 있고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자동차 가는 길이 다 폐쇄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차도 원래 그 간사이 공항으로 들어가는 익스프레스 라인이 있는데 그건 폐쇄됐고 그 로컬 라인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때가 제가 아침 비행기였거든요. 아침에 그 오사카 출근기라고 같이 우리 그 10,000원 지하철 있잖아요. 그거를 여행 가방을 큰 거를 들고 탄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거의 피난민 같았어요, 진짜. 그래서 중간에 갈아타야 되는데 플랫폼에 있는데 밑에서 사람들이 계속 에스컬레이터 쏟아져 나오니까 사람이 밀려가지고 기찻길로 떨어지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막 이거 막 멈추고 막 올라오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막 난리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 난리가 아닌 그 상황에서 한 50%는 한국 사람인 거죠. 다 관광객들. 비행기 한 5시간 연착했나 하여튼 그래요. 어쨌든 늦게 도착을 했는데도 아무 걱정도 없어. 왜냐하면 비행기가 아무도 안 떠. 그래가지고 정말 악몽 같은 거의 그 영화 뭐지? 2012였나? 지구 대멸망하는 영화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은 그 라스베가스 공항에 사람들 막 운집해가지고 난리 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거의 그거하고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아주 인상 깊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공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